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대학 입학 전형 상식을 맡은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채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세부 전형의 간략한 내용과 전형 일정,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분 내외의 시간이니 반드시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모집 일정 중 이야기했던 합격자 발표부터 충원 합격까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안내해 드린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전형의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서 접수부터 충원 등록, 마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면 이번에는 합격자 발표부터 충원 등록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경우 합격자 발표, 등록, 충원 합격 발표 및 등록에 대해서 기간만 다르지 운영 방식이 같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 등록까지 기간을 나누지 않고 합쳐두고 있어 대학별 공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합격자 발표입니다. 지난번 안내처럼 모든 4년제 대학은 12월 18일까지 최초 합격자를 공지해야 합니다. 단, 18일은 공지 시점이 아닌 공지 마감일이므로 대학별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간은 상이합니다. 더욱이 같은 대학일지라도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 전형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일찍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이후 면접 및 논술고사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대학이 18일 마감일에 맞춰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전문대학교의 경우에는 12월 20일까지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 링크를 공지합니다. 보통은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하고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몇몇 대학의 경우 발표일 당일 서버가 폭주할 것으로 우려하여 조기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 당일 시간을 앞당겨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전에 조기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일이 다가오면 꾸준히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최초 합격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안내되는 합격자 유의사항을 출력하여 숙지하도록 합시다. 이 안에는 합격자 등록 방법 및 기숙사 등록 등 합격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시 모집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최초 합격을 한 경우에는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학의 특성과 학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록할 단 1개의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쉽게 불합격을 한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여 최초 합격자가 미등록한 경우에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부여된 예비번호와 최근 3개년 추가 합격자 인원수를 비교하며 추가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불합격이라고 무조건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 최초 합격자 인원수의 1에서 2배수 정도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또 어떤 대학은 예비번호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가 합격을 진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에 대학별로 추가 합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확인해서 추가 합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합격자 등록입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모든 대학이 21일부터 23일까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마감 시간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자 등록 과정은 합격자 조회 시 유의사항에 잘 나와 있기에 잘 숙지하여 기간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2개 이상의 대학에 최초 합격을 한 경우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이중 등록 금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전문대학교, 과학기술원 포함 단 하나의 대학에만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합격자 등록 시 대부분 대학에서는 전자문서 등록으로 예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금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받는 대학이 아직 있으니 꼭 확인하여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합격자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합격 대학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등록대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격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 미등록 충원 합격입니다. 앞서 최초 합격자들이 단 한 개의 대학만 등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학별, 전형별 합격 인원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 생긴 인원만큼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 합격을 진행합니다. 간혹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 조회를 통해 추가 합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 합격자 조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1에서 3차 추가 합격자 발표는 최초 합격자와 비슷하게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3차부터 전화 충원이 진행되는 대학도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합격자 발생 시 본인이 받은 예비번호가 줄어드는 대학도 있는 반면 최초 부여받은 예비번호가 그대로 고정되어 추가 합격 인원수를 공지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변경된 예비번호를 알게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번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 합격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닐 수 있으니 대학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추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가 끝나면
전화충원 발표로 전환됩니다. 원서 작성 시 작성했던 전화번호로 추가 합격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화 중이거나 전화 무제 시 합격 순번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추가 합격자 기간에는 가급적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홈페이지 공지든 전화든 추가 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등록한 대학을 그대로 다닐 거라면 추가 합격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되고, 추가 합격 후 등록 대학을 변경할 시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이중 등록 금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대학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기존에 등록했던 대학에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됩니다. 충원 합격의 경우 길어야 하루, 짧으면 1시간 이내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발표 후 자신의 예비 번호를 잘 분석한 뒤 등록 대학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자 발표와 충원 합격 발표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합격 두 글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